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김두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경제적인 문제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지하철을 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하는 모든 일들은 비용을 수반하게 되고요. 그러한 비용을 수반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경제적인 사고 내지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들을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는지,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영감을 얻고 거기로부터 경제학 이론들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뉴욕에서 당시 젊은 학자였던 게리 베커는 어느 날 학교에 논문 심사를 위해서 빨리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한 다음에 논문 심사장으로 가려고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나면 시간에 맞춰서 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순간에 그냥 학교 연구실 바로 앞에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잘못해서 만약에 경찰에게 딱지를 떼게 되면 큰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그렇게 걸리지 않게 되면 무사히 논문 심사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정이 진행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게리 베커 교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과감하게 불법 주차를 하고 논문 심사장에 가서 무사히 논문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 다행히도 주차 딱지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게리 베커 교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인이 그 짧은 순간에 했던 고민, 불법 주차를 할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걸렸을 때 벌금을 물면 어떻게 될까? 다소 늦더라도 주차장에 정식으로 차를 주차를 하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을 시켜서 하나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이 논문이 1968년에 나왔던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논문이었습니다. 게리 베커 교수의 사례처럼 경제학자들은 종종 이렇게 사소한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최재필 교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교수는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갈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본인이 작은 볼일을 보고 나서 화장실을 나올 때 변기 좌대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나오는 것이 좋은지를 항상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볼일을 본 대로 화장실을 나오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다음에 그 화장실을 이용할 부인이 불편하게 될 일을 걱정을 했던 것이죠. 반대로 본인이 그 좌대를 내려놓고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부인이 사용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다면 불필요한 노동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던 최재필 교수는 어느 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10페이지 정도를 수식으로만 가득 찬 논문을 한 편 쓰게 되는데요. 이 논문의 제목은 영어로 up or down, 다시 말해서 좌대를 올려놓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상당히 좋은 학술지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논문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논문에서 최재필 교수는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 추론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이 이용한 그대로 변기 좌대를 놓고 나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즉, 남성이 작은 볼일을 보고 난다면 그냥 올려놓은 채로 나오는 것이 좋고, 여성이라면 내려놓은 채로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이죠. 다소 엉뚱할 수 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연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업이라든가 물가 상승처럼 큰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주제들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즉,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왜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라든가, 아니면 왜 내가 맨날 먹는 음식값은 저렇게 비싸져서 내 주머니는 이렇게 늘 가벼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큰 주제들이 연구를 출발하게 하는 동기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소한 주제들로부터 출발한 연구들 역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리 베커 교수의 연구의 경우에도 우리는 주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사소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들고 가서 몇백 미터 밖에 있는 휴지통에 버릴 것이냐라든가, 아니면 길을 조금 편하게 건널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 더 진지하게 본다면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 신고를 덜해서 세금을 좀 덜 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례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법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차 위반은 하나의 출발점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개인의 어떤 동기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쓸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차를 얼마나 사람들이 잘 법을 지키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순찰을 하는 경찰들을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와 연결이 되고요. 또 CCTV를 얼마나 설치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순찰차를 더 배치하고 CCTV를 더 설치하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과 연결이 된다고 본다면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발전시켰던 바로 1968년 논문은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부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경제학자들은 범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게리 베커 교수는 1990년대에 와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죄와 벌이라는 논문은 중요한 어떤 기여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재필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기좌대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발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출근을 해서 많은 직장인들은 늘 불평을 합니다. 왜 엘리베이터는 항상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자리에 없을까?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1층에서 타려고 그러면 꼭 엘리베이터는 20층에 가 있고 20층에서 타려고 그러면 꼭 1층에 가 있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 왜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타려고 하는 곳에 안 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한두 번씩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집에 부부가 자동차 한 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자동차에 자동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어쨌든 차를 탈 때 사람들의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 차에 세팅을 해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탈 때 내가 부인을 위해서 내 집 아내를 위해서 이 세팅을 그 아내용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변기 좌대를 올려놓을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고 불필요한 연구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이그노벨상의 어떤 수상을 할 만한 거리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논문은 하나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변기 좌대를 이야기했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면에서 중요한 기여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제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경제학적 이론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라고 하는 생각을 끄집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을 당연하지 않도록 생각해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당연하게 보지 않도록 해주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 이론은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학 이론을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대학에서 4년의 교육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처럼 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몇 년씩 더 공부를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실망을 하고 공부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쓰고 굉장히 어려운 통계학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다양한 이론들이 기반을 하고 있는 뼈대만을 우리가 가져다 놓고 보면 다른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300여 년 동안 경제학이 발전을 하고 오늘날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론의 체계가 다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모형 하나로 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형이 무엇이냐 하면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요. 이 수요 공급 곡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뛰어난 분들이라면 5분에서 10분 혹은 보통의 분들이라면 약간의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수량을 나타내는 축과 가격을 나타내는 축,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수요 곡선과 생산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공급 곡선이라는 단지 4개의 선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정말로 과감하게 뭐 커피를 우리가 사서 마시는 커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과 관련된 시장, 뭐 바나나 시장, 이러한 모든 시장들이 바로 이 간단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경제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들보다도 훨씬 더 추상화를 좋아하고 추상화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화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 곡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세상을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공급을 보여주는 공급 곡선이 있고 사람들이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물건을 더 사려고 하는 것이 수요자들의 행동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생산해서 더 팔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 공급 곡선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수요 공급 곡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머리가 그 수요 공급 곡선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게 하는 것, 혹은 내 두뇌가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태권도를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발차기나 주먹 지르기는 할 수 있지만 태권도 유단자처럼 제대로 된 발차기, 그리고 힘이 들어가서 파괴력을 가진 발차기를 하려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발차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즉 수요 공급 곡선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반복 연습을 어떻게 하면 덜 지루하고 그리고 그 반복 연습을 어떻게 하면 잘 세상을 이해할 때 쉽게 적응할 수 있을까를 반영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경제학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 개론 강의에 많이 쓰이는 훌륭한 교재들도 많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러한 교재들은 너무나 체계가 방대하고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읽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도 가득 찬 교양 경제학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책들은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고 경제학적 직관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 책들을 보시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고 나서 경제학적 사고를 머릿속에 이렇게 장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수요 공급 모형을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익히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그러한 고민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요 공급 곡선만 가지고 한번 세상을 다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제 고민을 담아서 쓴 책이 바로 그 살면서 한 번은 경제학 공부라고 하는 이번에 제가 낸 책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책에서 정말로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 강의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